자, 김병기는 제명을 12일 날 당했는데 재심하겠다 그러더니 또 재심 안 하고 또 그냥 당을 떠나겠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냥 한동훈도 지지부진하게 저러지 말고 그냥 본인이 탈당하겠다 이랬으면 되는데 이거 탈당은 안 하고 무슨 영상 2분 30초짜리 올려가지고 뭐 송구하네 어쩌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당원 게시판 이게 범죄예요, 범죄. 지금 얼마나 조중동이 난리를 치고 있냐면 당 중진들이 한동훈한테 장동혁을 방문하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쓴 거야 저거 사실상. 영남 쪽 중진 의원들은 장동혁, 김문수 사퇴해라. 이런 뭐 그리고 한동훈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의 그 움직임이 좀 있다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진들이 장악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당원들이 중심되는 정당으로 가자. 우리가 뭐 다 느끼고 있지만 좌파 정부가 들어서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게 또 재현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지금 이재명이 6월에 집권했는데 그러니까 7개월이에요. 처음 5개월 동안은 집값이 안 오르다가 이재명이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서 문재인 때 제일 많이 올랐을 때보다도 더 많이 올랐고 이 노무현 2006년에는 한 해 동안 23%가 올랐었는데 이게 서울 아파트 값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이 다 요 정도가 아니라 송파구나 성동구나 뭐 강남구 서초구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송파구도 20% 넘게 올랐어요. 성동구도 아마 20% 근처쯤 될 거고 이게 지금 8.98인 이유는 노도강, 금관구 이쪽에서 안 올라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떨어뜨려서 그런 거지 관심의 대상인 송파구, 성동구 뭐 이런 데들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마포구까지. 그런데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고 나서 규제 지역으로 묶었으면 그 묶인 데는 안 올라야 되는데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더 올라. 특히 용인 수지구, 분당구 이런 데 아파트 값이 두 달 만에 4.25% 급등했다. 분당은 용인 수지가 4.25%, 분당은 4.16%, 송파는 3.63%, 경기 과천시는 3.44%. 이게 11월 첫째 주부터 1월 둘째 주까지 두 달간입니다. 두 달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자, 이재명 국정 지지율이 53.1%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갤럽이나 MBS 조사 가지고 자꾸 무슨 뭐 국힘 지지율이 안 오르네 어쩌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ARS 조사 결과들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ARS 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국정 지지율이 대충 5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몇 달째 계속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안 오르네 어쩌네 이미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한 달, 두 달 만에 완전히 국힘 지지율이 회복돼서 국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대자유총에서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좀 살펴보면 서울 시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응답률은 1.1%. 그 대자유총이 한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가 95%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뭐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조사예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7%. 역시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로는 정원호가 28, 박주민이 10, 서영교가 9 이런 정도가 나오고요. 국힘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는 오세훈 27인가요? 네, 오세훈 27, 나경원 21, 그리고 신동욱 7, 조정훈 6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다자구도에서 조사하면 지금 정원호 25, 오세훈 21, 나경원 17, 박주민 10, 서영교 6 이런 정도가 나온다. 다자구도로 놓고 보면 다자구도보다 양자구도로 한번 보면 정원호와 오세훈으로 놓고 보면 38대 44 그리고 정원호와 나경원은 39대 46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6% 차이니까 오차범위 내라고 해야 되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정운영 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다라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자, 지금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하면서 하는 이 추미애의 짓거리를 보면 하는 게 전부 개딸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후보가 돼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추미애가 경기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39명을 모아서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해라.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선거에는 오랜 법칙이 있는데 경선 때는 갓길로 달리다가 본선이 되면 중앙선으로 와라. 이런 게 선거의 법칙인데 양당 체제에서 경선 때는 그 각 당을 지지하는 핵심 코어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경선 때는 굉장히 각 당의 핵심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그런 정책과 발언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본선 후보가 되면 중도층을 겨냥해서 가능한 한 중앙선으로 점점 더 중앙으로 오게 된다. 와야 승리한다. 이런 게 양당 체제에서의 선거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추미애는 지금 완전히 저런 이재명 공소 취소해라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개딸들한테는 호소하는 거죠. 개딸들한테는 내가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다. 이걸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데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이 지금 이제 선거운동도 개딸한테 호소하는 그런 전형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청와대에 참모진 개편이 있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을 내보냈죠. 그리고 홍익표가 정무수석이 됐는데 우상호는 뭘 하냐? 강원도 도지사로 나갈 거다. 그리고 정무비서관을 했던 김병욱은 또 성남시장을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변인을 했던 김남주는 인천 계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같이 치러지죠. 인천 계양으로 출마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식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걸로 봐서는 아직 강훈식이 대전과 충남을 통합해서 통합도의 시장으로 도지사로 나간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은 강훈식은 사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강훈식과 김민석이 출마를 하게 될지 아닐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강훈식도 그렇고 김용범은 또 전남도지사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용범은 안 한다. 하고 선을 그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훈식도 아직은 아니지만 통합이 되면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딸들한테 호소하고 있다가 토론에 나가서 본인이 하여간 똥볼을 차요. 추미애는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보수의 어머니로 등극한 것처럼 지금 기껏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경기도지사 출마할 거냐 그랬더니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체성이 부족했다. 서울 중심으로 일자리가 있고 교육도 서울이다 보니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2등 시민의식,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참 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2등 시민이다.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 문화, 교육, 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 일자리 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죠. 경기도 맘카페, 커뮤니티 이런 데서 우리가 서울에서 경쟁하다 밀려서 경기도 온 거냐? 우리가 2등 시민이냐? 아류 시민에서 탈출해야 되냐? 그래서 지역 차별적 발언이다. 그래서 이부망천이 그런 거죠.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게 이부망천인데 경기지사를 노린다는 정치인이 자기를 지지해준 도민에게 2등 시민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격 미달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종이라는 배우가 있죠. 대표적인 대표작이 없어서 아직도 야인시대가 언제 때 드라마예요?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20년 됐죠. 20년도 넘었네. 25년 돼가네. 25년 전에 나왔던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얼굴 보시면 알지만 이름은 잘 모르는 저도 지금 이걸
이거 너무 웃긴 게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종원이라고 써놨어요. 제목엔 이종원이라고 쓰고 밑에 배우 이원종이라고 써서 이거 잘못 보시면 이게 무슨 기사인가 싶을 텐데 구마적 이종원. 구마적도 겨우 써놨는데 그러니까 저게 구마적인지 신마적인지 알 수도 없어. 그때 구마적 한 이후로 나온 드라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이 제일 창피한 게 자기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면 그게 연예인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주인이 얼굴 알아보고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이름 이원종 이렇게 쓰면 이원종이 누군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이원종 옛날 서울시장 했던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야인시대 구마적 이원종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 대하 드라마 이런데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는 그 중년 배우들이 이름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꼭 뭐 주몽 누구역, 흑치상지역 누구 뭐 이런 거 써놓는 것처럼. 근데 야인시대 우리 애국 배우 최준용 배우도 야인시대 나오지 않았나? 아니 근데 저 컨텐츠 진흥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괜찮은 자리예요. 이게 청문회도 안 하지만 여기는 지금 6천억 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6천억 원일 거고 집행이 6천억 원인가? 옛날에 김용호 부장이 자기 만일에 그 정권 잡으면 자기 컨텐츠 진흥원장 하고 싶다고 막 그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돈 나눠주는 자리래 가지고 생색을 팡팡 낼 수 있고 아주 그러니까 돈 쓰는 자리가 좋은 자리잖아요. 돈 쓰는 자리가. 최준용 배우가 이마수로 나왔구나. 아니 이마수가 더 세지 구마적보다. 참 한 드라마에서 좌우가 다 나갔네. 이혜우는 뭐 계속 매일매일 뭐가 터져서 이거 뭐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장남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혜훈이 전셋집을 얻어놓은 거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이거 지명하기 직전에 27개월치 월세를 한 번에 입금했다. 이런 계약서 써놓고 입금 안 하다가 이혜훈은 청문회가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서야 될 것 같은 그런 영장실질심사에서 다 해명하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워낙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도대체 장관이 아니라 어떤 그 범죄 기획 실행 이런 거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김병기는 제명을 12일 날 당했는데 재심하겠다 그러더니 또 재심 안 하고 또 그냥 당을 떠나겠다. 그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압박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재심 신청 안 하고 당 떠나겠다. 지금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당하겠다고. 탈당을 한 거네, 탈당. 아예 재심을 안 하고 탈당을 하겠다. 원래 이제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제명 결정을 해야 제명이 되는 건데 뭐 의원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 그냥 내가 탈당하겠다. 해서 탈당을 했네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냥 한동훈도 지지부진하게 저러지 말고 그냥 본인이 탈당하겠다 이랬으면 되는데 이거 탈당은 안 하고 무슨 영상 2분 30초짜리 올려가지고 뭐 송구하네 어쩌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송구는 무슨 송구야. 공천헌금과 관련해서 공천헌금과 통일교 이거 쌍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5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아마 한동훈은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면 언론들은 사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땜빵을 좀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사과라고 랍시고 내놓은 것이 전혀 사과가 아니고 오히려 뭐 송구라는 표현 하나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정치보복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니까 당내에서도 이게 사과 맞냐? 말이 되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원 게시판 이게 범죄예요. 범죄. 사실상 이거를 행위를 자기가 했다고 인정하면 자백하는 꼴이고 가족이 했다 그래도 가족들한테 미루고 결국 어차피 범죄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 이걸 최대한 얘기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당 안팎에서는 전부 어떤 식으로든 사과든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니까 지금 그런 건데 이거 사과를 할 것이 아니고 신동욱 최고위원 얘기한 것처럼 검증을 해야 될 문제예요. 뭐 자기가 조작됐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윤리위원회랑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놓고 네가 다 동의해라. 이거 오픈하는 거를 동의하면 다 같이 최고위원회가 나가서 다 같이 함께 이게 상황이 어떤 건지를 일일이 한번 따져보자. IP 다 까고 댓글 내용 까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하고 싹 다 한번 까보자.
억울하면 네가 쓴 건지 아닌지 확인하자. 그 쓴 거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국민들과 당이 할 거니까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나서 가자. 뭐 조작이니 어쩌니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은 또 말을 못해요. 이 장동혁 대표 사진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얼굴이 수척해지네. 헬스케져요. 아니 사실 그래요. 이게 한 3, 4일 단식하면 한 3, 4kg 빠지는데 지금 5일째니까 아마 한 5kg 빠졌을 텐데 5kg 빠지면 얼굴이 저렇게 홀쭉해지거든요. 근데 진짜 물만 마시는 거죠. 진짜 물만 마시는 건데 이게 되게 한 일주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7일, 8일. 그러니까 그 전에 얼굴과 지금 얼굴을 보면 확 빠졌다. 얼굴이 쑥 들어갔네요. 근데 이 좌파 단식을 하면 할수록 얼굴에 기름기가 절절 흐르고, 그 기름기가 너무 철철 흐르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수염을 길러. 얼굴이 점점 살이 붙는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의원님 좀 이렇게 너무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얼굴이 좀, 이봐. 수염을 안 기르면 얼굴이 그냥 자다 깨가지고 눈곱 그대로고 자다 깨면 저런 표정이죠. 눈도 붓고 정청래 단식할 때 20일 지났는데 트럼하면서 배불복으로 나오고 자동차에 가더니만 차에서 내리면서 담배를 펴. 단식을 20일 한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펴. 배가 점점 나와 그러고 단식을 하는데. 네. 너무 진지하게 진짜 단식을 하는 게 이게 문제죠. 이게 황교안 대표도 이렇게 단식을 하다가 일주일 했나요? 닷새 했나요? 겨우 못 넘기는데 장동혁 대표는 뭐 단식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 많이 굶어봐서 단식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아서 체력은 자지다고 하도 멀리까지 학교 다니라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했다는데 장동혁 대표는 저랑 동갑인데 이 어렸을 때 어렵게 산 경험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우리 아버지 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고 하니까 근데 그 보은인가요? 거기 보령인가? 거기가 부모님 집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진짜 그 뛰어서 왜 옛날에 이렇게 책 가방도 아니고 책보를 이렇게 메고 뛰어다녔다 뭐 이런 얘기 어렸을 때 소학교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 보면. 그러니까 저 집 보니까 야 저기서 학교까지 꽤 멀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주 옛날 시골집 같은 분위기라서. 아니 그러니까 보온병으로 물을 마시면 그 보온병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게 뭐야. 곰국이 들었는지 라면 국물이 들었는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저게 뭔지 알게 뭐냐고 저기. 소금도 막 종류별로 뭐 이 무슨 소금 해가지고 아니 뭐 일주일 열흘 있었는데 그냥 꼿꼿하게 잘 앉아 있어. 근데 오늘부터 지금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동조 단식을 한다. 동조 단식을 하겠다. 그래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 굉장히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이 되는 게 그 장동혁 지도부를 자꾸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작자들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약한 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김문수 대통령 후보 때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양양자 우재주는 당연히 하는데 김재원과 신동욱이 넘어가면 그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무너진다 이런 거였는데 김재원 최고는 지금 지난번에도 자기는 경북지사 당선돼도 최고위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렸던 것처럼 지금도 동조 단식 지도부 중에서 유일하게 동조 단식을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뭐 지도부 이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는 확고하게 지방선거까지는 간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도 내일쯤 같이 동조 단식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준석은 지금 멕시코 과테말라로 떠났다는데 21일에 내일 모레 귀국을 하겠다. 단식을 같이 하는 건 고려해주지 않지만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준석 스타일상 또 돌아오면 장동혁 대표 옆에서 또 동조 단식하겠다 또 이러고 있을 수 있죠. 참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정청래가 단식 투쟁이 아니라 단식 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배현진이 굶어 죽어서 얻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그냥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누가 남의 당 같아요? 단식 투쟁 아닌 투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굶어 죽어서 얻을 게 없다.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배현진이 제가 욕이 이 X 진짜 이 페북 올린 거 보면 더 심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합니다.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입니다. 6월 선거까지 매일 매수간이 소중한 이때 후보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마음이 이 단식하는 걸 더 좋아하지 왜 타들어가긴. 그럼 뭐 해야 돼 대표가. 당내에 큰 충격을 준 제명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야 된다. 이런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입니다. 이년은 얘부터 잘라야 돼. 얘부터 잘라야 서울 선거를 어떻게 해보든지 말든지 하지. 자, 이해운 청문회가 어제 결국 못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시간 반 정도 여야 간에 티격태격하고 이해운은 아예 청문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정해버리는 바람에 청문회를 못했고 결국 뭐 청문 보고서 채택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졌고 이미 청문회도 무산이 됐으니까 국힘에서는 이해운 본인이 결단해라 아니면 청와대에서 현지 누나가 또 전화를 한 통 해가지고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뭐라고 한마디 해라 결국 이재명이 결심해서 현지가 전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은 이해운 어렵게 모셨다. 뭘 어렵게 모시긴. 쪼르륵 달려갔지 뭘 모시긴. 근데 어렵게 모신 만큼 인사청문회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이재명의 말투로 봤을 때 대충 오늘 내일 사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뭐 어렵게 모셨다는 둥 이렇게 뭐 오바해서 얘기하는 거. 저러고 나서는 뒤통수 때리는 게 이재명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해운은 잘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그만두거나 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연락이 가야 될 거다. 자, 뭐 이거 또 보세요. 이재명이 정청래한테 혹시 반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데 어제 저녁에 청와대 본관에서 저녁 6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밥 먹었다. 그러면서 혹시 문어 샐러드, 광어와 참치에 대방어 간장구이, 석화 튀김, 잡곡밥, 대구 맑은탕 뭐 이런 밥을 먹었다는 건데 반명이냐 했더니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여간 민주당 내에서는 이 1인 1표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청래는 어떻게든지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겠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 원내대표 선거를 해보니까 더 그걸 느끼겠죠. 대의원들 표가 워낙 쏠리니까 당원 투표로 겨우 뒤집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원과 대의원만 1대1로만 해놓는다면 뭐 8월 달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무난히 당대표 재선이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친명이니 친청이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결국 이번에 다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9일에 당무위원회를 하고 22일에서 24일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서 다음 달 2, 3일에 중앙위원회 투표에 또 붙여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월 달에.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앞에 가서는 뭐 친명이고 친청와대다 이런 소리 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1인 1표제만 통과되면 내가 계속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청래도 지금 뒤통수 까이는 게 저렇게 열심히 통과시켜 놨는데 김어준이 정청래 버리고 딴 사람 이를테면 조국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럼 정청래 또 닥쳤던 게 되는 거야. 당원들이라는 게 결국 김어준과 문재인 친문 이게 지금 생각이지 청이 아니죠. 정청래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김어준의 뜻에 따라서 정청래한테 지금 가 있는 거지만 언제든지 표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지금 김어준의 뜻에 따라서 1인 1표제를 통과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병기가 결국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이게 글쎄요. 뭐 때문일까? 그 금고 얘기가 나오니까 팍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1m짜리 금고 안에서 이를테면 뭐 현금 다발이 몇 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금시계 그러니까 명품 시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다양한 귀중품들이 막 줄줄이 쏟아져 나오면 그거 못 버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어디서 나는 거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니까 금고만 털지 마라. 뭐 이런 선에서 내가 탈당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 1m, 1m짜리 금고인데 무게가 600kg 이상 나간다는 거죠. 금고가 사실 왜 금고냐면 들고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금고는 실제 이걸 뭐 못 뚫게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뭐 들고 못 가게 하려고 웬만한 금고들 조그만 것도 100kg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1m, 1m 이 정도 사이즈면 600kg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들고 가려면 이 한두 사람 와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용달차 하나가 제대로 와서 싣고 나가야 되는데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김병기는 특히나 국정원 블랙 요원도 하고 뭐 하여간 이 행적 자체가 좀 희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김경이 강선우한테 1억을 주고 그 지역구 시의원이 됐는데, 강선우한테 1억 원을 줬다면 그 전에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처음 2016년에 2018년에 될 때는 과연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됐겠느냐. 근데 김경이 말하다가 3억 원 얘기를 우연히 꺼냈어요. 그 3억 원이 아마 2018년에 비례로 될 때 3억 원을 냈다는 얘기가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당 위원장이 안규백이었기 때문에, 현재 국방부 장관 안규백이었기 때문에 안규백한테 주고 3억 원 주고 비례대표 시의원이 된 것이 아니냐. 서울시의원은요, 지역구가 한 100개쯤 되고요. 지역구가. 왜냐면 저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당 그 시의원이 2명씩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서울의 지역구가 대충 한 49개, 50개 그 정도 되니까 지역구 시의원이 대충 한 100명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례가 한 10명 조금 넘어서 대충 서울시의 의원이 110 몇 명쯤 될 겁니다. 서울시의 의원이. 근데 비례대표는 1번 여자, 2번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112석이군요. 112석. 근데 비례대표 수가 아마 한 서너 석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역구로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될지 안 될지가 확실치 않은 데다가 본인이 또 선거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 공천 받는 거는 돈을 그렇게 비례대표보다는 많이 안 내지만, 비례는 내서 그냥 해주면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비례가 당연히 지역구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그 3억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닐 거다. 그래서 그럼 김경은 도대체 그렇게 돈 내고 시의원 돼서 뭘 했냐? 바로 나온 겁니다. 바로 나온 거예요. 282억을 수주했다. 자기 동생 회사한테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김경이 본인 가족 회사에다가 바로 수주를 맡겼다. 김경이 상임회사 옮길 때마다 그 김경의 가족 회사가 시의 사업을 수백억 대를 수주했다. 남동생 회사가 280억짜리 SH 사업을 따냈다. 처음에는 시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다가 도시계획관리위로 옮기고 난 다음에 남동생 김모 씨가 부동산 시행업을 통해서 280억짜리 사업을 따냈다. 그랬더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운영위로 옮기고 나니까 그 회사는 사업 실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폐업했다. 지난달에 폐업했다는 거예요. 김경이 도시계획위로 옮기자마자 남동생이 회사를 세우고 굵직한 사업을 따냈다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딴 데로 옮기니까 폐업해버리는 거. 이거 완전히 프로젝트형 사업을 한다. 하여간 이 김경은 털면 무지하게 나오겠네요. 근데 김경은 또 이 조사에서 강선우한테 돈을 줬는데 공천이 되고 나서 또 돈을 갑자기 돌려줘서 이상했다. 의아했다. 의아하지. 근데 강선우는 쫄아서 돌려준 거지. 여기 기사에도 통상 정치권에서 오가는 공천 대가성 뇌물은 공천이 성사되면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윈윈한 셈이라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돈을 준 사람이 공천에 탈락했을 때는 뒷말이 날 것을 우려해 반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반환 안 하면 사고가 터지죠. 당연히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강선우 입장에서는 김경을 2번 공천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경도 그걸 아니까 영등포 다른데 구청장으로 가야 되겠다. 또 돈 내고. 그래서 여기저기 쇼핑을 하러 다녔다는 거죠. 그러다가 김민석을 만나가지고 과연 김민석한테 뭘 줬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김민석은 강선우 소개로 김경 만난 적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종호 의원 여기는 계속 지금 저 김경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경이 김민석과 만나서 여성목 구청장 이걸 구청장 영등포 구청장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김경 입장에서 그런 약속도 없었는데 3,000명씩 동원해가지고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 출석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네요. 이미. 강선우는 오늘 지금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서 제 삶의 원칙이 있고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돈 안 받으면 공천 안 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돈 주고 공천 받고 돈 내고 공천 주고 돈 받고 공천 주고 그런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강선우가 어떻게 강서구 공천을 받았는지, 종로에 살면서 종로에 살았다는 건 또 부인도 안 해요. 자기 애가 무슨 장애가 있어서 애 학교 때문에 종로에 산다 그러면서 종로에 살면서 굳이 강서구를 가가지고 금태섭을 날리고 공천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간 의문이 많았죠. 그런데 2번이나 받았어요. 지금 이미 2020년 2024년 그래서 하고 있는데, 원칙을 지켰다. 그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가 중요한 거죠. 공천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게 그 원칙이 아닐까. 네. 강선우, 김병기 둘 다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라서 이놈의 당은 문제만 터지면 탈당했다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조용히 다시 들어와요. 서영교도 그렇고 양이원영인가도 그렇고 한둘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사고 치고 탈당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 돌아온다고 하면서도 나가잖아. 자, 한동훈 어제 국힘에서 윤리를 열어가지고 김종혁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윤리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한동훈을 제명했는데 김종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당원권 정지 3년 이렇게 할지 아니면 제명을 할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한동훈은 날리더라도 이 그 밑에 있는 김종혁이니 뭐니, 여기 김종혁 김근식 짝 있잖아요. 그 원외 똘마니들, 여기들은 당원권 정지 한 3년 이렇게 때려버리는 게 사실은,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당원권 정지를 3년 시킨다는 거는 앞으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못 나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날아가고, 저렇게 기피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꼭 없어도 위원장 그럼 기피하면 그래 그럼 나는 빠지고 5명이 하지 뭐, 그러면 더 오히려 세지죠. 자, 조강한 최고위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병의 당협위원장인데, 조강한 최고위원 원래 남양주 시장을 했었죠. 여기가 한동훈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다. 세상을 속이고 동료를 아프게 한다. 정치를 가슴으로 해야지 영악한 머리를 앞세워 교원 영색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된다. 동료 시민들 마음을 이제 그만 아프게 해라. 문화일보의 이현종은 또 골 때리지만 이 허민 논설위원은 또 우리하고 또 이게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동훈의 사과는 호모 엑스쿠스수다. 엑스쿠스수가 뭔 소린가 했더니 익스큐즈를 라틴어로 찾아서 라틴 어원이 익스쿠스수다. 해서 호모 엑스쿠스수, 변명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라틴어가 참 고생한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라틴어가 왜냐면 그 사설에 보면 엑스쿠스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호모 이레스판사빌리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만 일리스판서블을 또 찾아서 이레스판사빌리스라는 무오류 인팔리빌리스 이런 것도 또 하고. 자, 근데 지금 얼마나 조중동이 난리를 치고 있냐면, 당 중진들이 한동훈한테 장동혁을 방문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런 거를 단독이라 그러면서 채널 A가 먼저 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JTBC가 받아가지고 JTBC랑 조선도 받아가지고 이걸 막 냈어. 그랬더니 도대체 그런 얘기한 당 중진이 누구냐? 송원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실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입장을 했어. 자기나 여기서 얘기하는 당 중진 중에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다. 아니 누가 한동훈한테
본인이 사과하면 하는 거고 방문하면 방문하는 거지 무슨 방문하라고 의견을 내냐 말이 되냐 사실 무근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동훈이 사과하고 하는 모양새에 방문하고 그러고 장동혁은 뭐 이렇게 손을 잡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땜빵 해가지고 가게 만들려고 조중동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제 중앙은 빠졌고 조동 생각이야. 조동 생각. 중앙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보수 우파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 됐고 JTBC는 완전 좌파 언론이고 중앙일보는 그나마 중앙일보의 핵심 구성원들이 자기들이 삼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 세대들 지나가고 나면 이제 중앙일보도 홍석현, 홍정도 세대들은 이제 중앙일보가 더 이상 우파 언론이 아닌 거죠. 그 채널A 기사도 또 손이네야? 그 채널A 단독이라고 하는 거 기자 한번 봐봐요. 항상 또 한동훈 단독 내는 그 손이네야? 손이네 그때 잘리지 않았나? 국제부로? 이거. 손이네구나. 그러니까 한동훈이 쓴 거야 저거 사실상. 이렇게 해서 내가 단식장에 그냥 가긴 좀 뭐하니까 국힘 중진들이 방문해달라고 해서 내가 방문하는 걸로 또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과는 안 먹히잖아. 사과랍시고 뭐 송구한다고 했는데 조중동은 사과했다고 뭐 이렇게 포장해줬지만 전혀 이게 안 먹히니까 안 되겠다. 한동훈도 그런 거예요. 제명 당하면 끝이야. 제명 당하면 끝이니까 그럼 닭 줬던 개 그냥 개꼴 내는 거예요. 보신탕집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눈치 계속 보면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이후에 확실히 당내 분위기가 처음에는 이제 대안과 미래 이래서 소장파들도 한동훈과 합쳐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워낙 진정성 있게 투쟁을 하고 한동훈은 너무 장난스럽게 그 무슨 사과한다고 영상 올린 것도 기무라 다쿠야 그 화면 쫓아서 딱 화면 구성도 그렇고 배경 색깔도 그렇고 그것도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게 한동훈은 장난스럽게 하는 것에 비해서 장동혁 대표는 진짜 진정성 있는 단식을 한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단식사에서 보기 드물게 진짜 생으로 단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단식이라는 게 왜 공개적으로 하냐면 밤에 뭐 먹는지 모르겠다 뭐 안 보이는 데서 뭐 먹는지 모르는데 단식 맞냐 이럴까봐 원래 단식은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근데 지금 로텐더홀에 그 사진 보시면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적을 때 한 30명 되고 많을 때 낮 시간에 한 100명 가까이가 거기 국회 기자들은 다 거기 와 있어. 장동혁 대표 앞에.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물 마시는 거 말고 조금이라도 뭐 하면 사진 올라올 텐데 이재명 단식 때는 무슨 뭐 곰국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마우병으로 이렇게 마시면서 보온병 단식 각종 소금 단식 이런 거 하더니 저런 단식을 하느냐 생수 마시면서 물도 그래서 안 보이는 데다 넣으면 오해 살까봐 투명한 물통에 넣어서 있는 그런 물만 마시는 거죠. 자 오늘로 엿새째인데 지금 소식은 지금 서명옥 의원 강남갑인가요? 뭐 서명옥 의원이 의사라서 지금 장동혁 대표 옆에서 계속 이 바이탈 체크를 조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산소 포화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몇 시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좀 위험하지 않느냐 후송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사 그 국회 소속 의사는 뭐 왔니 안 오니 뭐 무슨 뭐 어쩌고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점검을 하더니만 당장 수액을 맞아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그저께 벌써 얘기를 했다는데 수액을 놓으면 이미 이제 단식이 끝난 거죠. 그래서 수액을 안 맞겠다 병원도 안 가겠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을 넘기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내일까지 가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정상적으로 단식하면 7일 넘길 수가 없습니다. 7일 넘기기 굉장히 어려워요. 정상 단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과 소금만 먹는 상태에서 하는 단식은 7일 넘기기가 어렵고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민주당의 홍익표 정무수석이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취임 인사차 와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출퇴근 단식 아니다. 아니 낮에 국회에 나와서 단식하고 저녁엔 집에 가서 목욕하고 오고 그게 무슨 단식이에요. 단식이 아니라 그냥 간헐적으로 낮 시간에 안 먹는 라마단이지 라마단. 라마단이라고 그 아랍 사람들 하는 거는 그 오히려 라마단 때 살이 쪄요. 왜냐면 낮에 안 먹고 해 떠 있을 때 안 먹지만 해만 딱 지는 순간부터 해 그 뜰 때까지 엄청 처먹거든. 엄청나게 먹어요. 엄청나게. 그 라마단용 음식이 따로 있어. 고칼로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출퇴근하는 게 라마단이지. 출퇴근 단식. 10시 출근 10시 퇴근. 자, 국힘의 당비 납부 당원이 첫 100만 명을 돌파하고 사실 지금 이 영남 쪽 그 의원들은 영남 쪽 중진 의원들은 장동혁, 김문수 사퇴해라. 이런 그리고 한동훈과 어쩌고 뭐 이런 식의 그 움직임이 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한동훈 제명 이후에 지금 리얼미터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제명 이후에 3% 4%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구에서는 15% 가까이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핵심 당원들은 다들 한동훈을 제명하기를 원하는 거죠. 영남의 중진 의원들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현진이 저렇게 깡다구 좋게 무슨 굶으면 죽는다 어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던 게 또 그것 고쳤더라고 일부.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이 영남 쪽에 있는 의원들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 지금 친한계가 저렇게 대차게 개기고 있잖아요. 대차게 개기는 게 영남 쪽 의원들이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지금 희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그걸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게 뭐냐. 여론조사 결과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당비 납부 당원이 100만 명 돌파했다. 이게 지금 아주 치명적입니다. 영남 쪽의 의원들은 지방선거 때 한몫 보려고 아주 작심하고 있는데 당비 납부 당원들이 직접 경선에 투표해가지고 한다? 이러면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곧 이제 당원 당규 개정하고 하겠지만 50%는 물론이고 70%까지 당원들의 비율을 올리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경선에서 당원들 비중이 70%가 되면 당협위원장인 의원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축소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청래가 자기 당권 장악을 위해서 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를 동등하게 만들겠다. 이거 하고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또 장동혁 대표대로 이 당내 장악을 위해서 당원들의 비율을 높이겠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진들이 장악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영남에 어떻게 공천받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3선 4선짜리 배지들의 그런 담합에 의한 정당이 아니라 당원들이 중심되는 정당으로 가자.